네, 안녕하세요. 전국야구 심판협회 창립 10주년 콜로키움 이제 마지막 회차 건강한 심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금강이라고 하고요. 전국야구 심판협회 소속이고 KBO 심판학교 일반 9기를 나왔고요. 저는 현재 그 미주리주 체육협회 소속되어 있고 이제 광역 세인트루이스 심판협회에도 소속해서 이제 야구와 소프트볼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심판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장비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심판 장비 이제 일단 가장 약간 조금 작게 해야겠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심판 장비죠. 예, 몸통 프로텍터가 제일 중요한데, 몸통 프로텍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딱딱한 그 갑옷 같은 프로텍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프트한 그 이제 약간 이제 스펀지 같고 이제 좀 플라스틱이 물론 플라스틱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더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한 프로텍터가 있고 그다음에 방패식이 있죠. 세 개. 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하드는 이제 최고의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만큼 불편하고 그리고 빨래가 어려워요. 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하드에 비해서는 뭐 불편한 건 여전하죠. 뭐 적절하게 불편하고. 근데 이 근데 빨래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하드 딱딱한 거에 비하면. 딱딱한 거는 이게 워낙 그 플라스틱일 수도 있지만 이게 쇠도 있기 때문에 빨래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편인데 얘는 이제 겉면 이런 보호 장구에는 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잘 씻고 말리고 이게 연결 부분, 접합 부분만 쇠 있는 부분만 잘 관리해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그다음에 방패는 이제 제일 방어력이 낮죠. 그리고 이거 다 스펀지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리에서는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뭐 덥지도 않고 그냥 벗고 입고 벗기 편하고. 근데 이제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얘를 뭐 땅에다 던져놓고 달리든지 아니면 들고 뛰어야 되니까 움직일 때는 되게 불편하고. 그다음에 콜 할 때도 사실 뭐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방패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궁금해서. 일단 한 손이 이게 이걸 아무리 목에 건다고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손을 안에 넣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 근데 대신 또 장점. 빨래가 쉽죠. 이거는 그냥 물 해가지고 빨면 되니까 빨래가 쉽죠. 근데 이제 멋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방패가 사실상 그 사장된 이유는 사실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멋이 없어요. 너무 너무 이게 심판이 나름 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심판의 권위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멋인데 멋이 없으면 뭔가 안 살죠. 이게 좀 일본어긴 하지만 가오가 살아야 되는데 가오가 안 살죠. 그 얘기 할 줄 콜도 알았다. 약해지는 것 같아. 대충 이렇게 프로텍터는 있고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패를 제외하고 하드냐 소프트냐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쓰는 게 제일 좋고. 곽심판님은 소프트 쓰지 않아요? 하드예요? 이게 BMC 장비인데 뭐 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못하고 소프트하다라고 하기도 못한 게 거의 이게 하드랑 소프트의 중간 개념인 것 같아요. 왜 음, 그러냐면은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되게 딱딱해요. 예전에 나 예, 1년차 때 파울 타고 가슴으로 직방으로 맞은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헉! 놀랐는데 안 아파. 어, 그래갖고 이거를 좀 뭐 하드하다 소프트 근데 또 잘 빨리긴 잘 빨려. 왜 그러냐면은 음, 그냥 이제 다 해체시켜 놓고 이제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나는 1년에 두 번씩 빤단 말이지. 이제 리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제 여름 시기에 한번 그렇게 빠는데 그 빨고 나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제 근데 뭐 이상한 거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좀
이제 겉에 부분이 찢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그냥 요거 이제 쓰거든요. 제가 저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IX3 이거 거 쓰는데 네. 이게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슴팍 쪽에 들어오면 아픈 건 아파요. 아 이게 통증이 그대로 전달해서 들어와. 그래갖고 내 예, 건 요거 하면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 끼신 분들 딱 몸통 맞으면 소리가 팅 약간 이런 소리 나요. 근데 저는 이제 퍽 소리가 나죠. 나는 퍽하고 탁 소리의 예, 중간이어갖고 그럼 나는 그 중간 사이로 예, 보는 게 뭐 낫다. 중간도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불편해서 못 끼겠더라고. 근데 아니 나는 원래부터 장비를 이거를 꼈었어갖고 다른 걸 예, 한번 껴봤는데 와 진짜 가볍긴 근데 이게 BMC가 알다시피 이제 구분하자면은 거의 이제 윌슨 계열 쪽에 가깝기 때문에 만든 스타일이 윌슨 그래서 무겁고 단단하잖아. 무겁고 딱딱하고 근데 이제 나는 덩치가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데 근데 다른 선배님들 한번 껴보고 이거 어떻게 끼냐고 나 다이아몬드 거 사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있으니까 또 괜찮은데 자, 근데 그러면 다리 방패 보호구로 가죠. 이제 다리 뭐 이야기할 거 더 있어요? 아니 근데 방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뭐 예전에는 방패 착용하고 뭐를 했었나 봐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 원래 그러니까 야구 심판의 역사에서 원래 방패가 그 먼저 이제 시작됐겠죠. 예. 방패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 예. 다음에 방패랑 같이 이제 등장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 야구 심판 그 보호 장비를 옷 안에 입은 게 아니라 옷 바깥에 입었잖아요. 예. 옷 바깥에 입었고 그래서 처음에 방패로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수처럼 프로텍터를 옷 바깥에 입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프로텍터가 옷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됐으니까. 음. 근데 아직도 근데 여기 방패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이제 젊은 사람은 방패를 안 쓰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방패를 쓰시는데 방패를 이제 단체 차원, 그다음에 뭐 협회 차원에서는 방패를 쓰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방패를 쓰면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뭐 사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다 고등학교 심판 다 2심인데 2심에서 한 명이 사실상 움직임이 약간 봉쇄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음. 다음 장비로 근데 나 넘어가죠. 그거 봤어. 한국에서 이제 네. 용병 게임 뛰러 갈 때 보면 방패 게임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용병 심판들 볼 때? 네, 용병 심판 용병 게임 아 갔을 때 심판 중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방패를 하시더라고. 별의별 심판분들 다 있어요. 네. 나는 그 예전에 양주에서 조그만한 이제 그 야구 게임하러 갔을 텐데 그 딱 투수 이제 마운드 옆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아, 쉬는 시간에 이제 이닝 교대 때 거기서 앉아서 쉬고 그런 참 좀 많이 그렇죠. 뭐. 자, 다음 가보죠. 다리 장비인데요. 다리 장비는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앞쪽만 플라스틱이냐, 이게 앞쪽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다 쓰죠, 이거는 다리는. 보호로 다 쓰는데, 이제 앞쪽만이냐, 측면도냐, 측면도 막아주냐, 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거 쓰는데, IX3로 다 쓰는데, 저는 이게 앞에만 있어요. 아 옆은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옆은 그냥 패드예요, 패드.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도 플라스틱 해서 하는 분들 있죠. 뭐 차이야 뭐 전면만 있으면 앞에만 있으면 움직이기 편해요. 그러니까 앞에만 막아주니까 움직이기 편한데 이게 단점이 파울 타구에 되게 취약을 해요. 파울 타구 특히 옆으로 튀는 거 그리고 보호대 방향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보호대 방향을 안 맞춰주고 살짝 틀어져 있으면 그 패드 있는데 맞아버리더라고. 저 올 시즌에도 한 두 방이가 맞았어요. 이게 보호대 틀어져 있는 거
똑바로 안 해놨다가 옆쪽에 맞아가지고 막 종아리 맞고. 근데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구심 있으면 계속 앞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틀어지거든요, 이게. 보호대가 아무리 이걸 꽉 조여놔도 좀 그런 걸 이제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측면도 이제 플라스틱이면 움직이기는 좀 불편한데 뭐 더욱 더 덥죠, 당연히. 다 플라스틱으로 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어력이 높고 특히 이제 이상하게 튀는 타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치든 아니면 뭐 땅볼이 나오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다리 보고 혀라고 해놨는데 다리 보고에 혀를 다시는 분이 있고 안 다시는 분이 있어요. 곽신파님 다세요? 혀? 나는 달고 있긴 한데, 근데 가끔 나 지금 여기 아래 부분에 주시마의 기능과 겹치지 않나. 나는 이 부분 좀 공감을 해. 이제 혹시 몰라서 혀를 끼긴 하는데 가끔 이제 내가 주시마를 신다 보면은 아 굳이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 발등보.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주시마 정확히 말하면 주시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쓰니까 그 안전화 쓰니까 발등이 없거든요, 보호대가. 그래서 아 저는 그래. 혀를 달아요. 아 안전함은 없지. 네, 그렇지. 그냥 혀를 다는데 주시마 이제 있으면 이 겹치니까 안 써도 되지 않나 싶. 안 쓰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딱 보면. 아니 나는 그냥 달려 있길래 그냥 이제 장착하는 편이어갖고 네. 굳이 그거. 근데 확실히 혀 있으면 발등파고를 막긴 해요. 많이 막아줘요. 네, 그거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혀를 달든지 아니면 그 주시마 그 발등 보고 있는 걸 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이게 되게 많이 맞죠. 많이 맞아요, 진짜. 근데 맞는 게 타구에 맞는 것보다는 투구에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캐쳐가 못 나는 잡아가지고. 캐쳐 못 잡아서 잡는 데가 훨씬 많아. 애들 야구라. 그냥 거기는 마스크 그래도 애들 헬멧에 대해서 야구라고. 보죠. 마스크 헬멧은 뭐 크게 두 종류죠. 이제 일체형. 죄송합니다. 예. 어, 일체형.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보통 헬멧이라 해요. 미국에서는 헬멧, 마스크. 우리는 사실 그냥 얘도 또 마스크, 뭐 헬멧 약간 섞어 쓰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하키 스타일이라고 하죠. 하키 스타일. 그냥 트레디셔널 스타일. 근데 제가 정품 하나를 더 계속. 나왔어요. 지금 이게 뚜껑인데 우리 이거 보통 캐쳐들이 많이 끼고 있잖아요. 아 캐쳐들이 많이 쓰는 그거 몇 년 전부터 이제 심판용으로 나와서 맞아요. 하는 거. 심판용으로 네 봤어요.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 뭐 마스크 뭐 쓰고 벗기 편하고 덜 덥고 상대적으로죠. 이거 여름에 끼면 이것도 덥죠. 근데 이제 귀나 머리 위에 대한 방어력이 부족해요. 특히 이제 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있어도 생각보다 귀를 못 막잖아요, 얘가. 못 막죠. 예, 잘 못 막아요. 그래도 쓰고 벗기 편한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판 부심은 계속 이걸 벗고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를 하다 보면 쓰고 벗는 게 좀 불편하게 하고 특히 이제 저나 곽심판이 좀 안경 낀 사람들은 얘를 하다 보면 계속 안경이 걸린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 나도 지금 헬멧을 쓰고 있긴 한데 그 그냥 보통 안경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글라스 에, 쓰고 이제 주신 볼 때면은 뭐 보통 안경보다 이제 알이 하나 더 있었을지는 몰라도 가끔 벗겨질 때가 있어. 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 사이즈 맞는 것도 없고 아니 머리가 얼마나 내가 50인데 지금 헬멧. 62예요. 예? 62 있어요. 62. 생각보다 네, 크시네. 60 아니 있어요. 뭐 얼마 그렇게 얼마 크죠? 아, 미국에서 그 네. 사회냐고 뛰려고 했는데 헬멧이 맞는 게 없다니까. 제일 큰 거라도 작아. 아 맞다 61까지 나오지.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저는 하고 심판용 헬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이제 메이저리그 심판들도 이걸 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책모자를 대신에 호흡처럼 딱딱한 헬멧을 쓰는 건데 이 영상을 하나 같이 볼게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옳다고 보여드릴게요. 뒤통수를 맞았죠, 지금. 포수가 송구한 거에. 아, 그 송구가 저렇게 한 거야? 예, 송구를 뒤통수로 때린 건데, 반장하고. 봐봐. 이 포수가 잡고 했는데, 아씨. 이제 다행히도 지금 이 심판이 그 헬멧을 쓰고 있어요. 헬멧을 써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이건 심판 잘못이에요. 이건 100% 구심 잘못이에요. 이거 아니, 구심이 공 공을 빠진, 공 빠졌는데 어떻게 공을 봐야지 어떻게 예, 공 안 보고 멍 때리고 있다 말했기 때문에 이건 90, 100%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책무자보다는 헬멧이 낫다. 예, 상대적으로 헬멧이 방어력이 좋다. 근데 요것도 요거지만 이제 뭐 언제 또 방어력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울 타구가 정면으로 왔을 때 이제 그 이 프레임에 맞아서 튕길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위로 튕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머리 위쪽으로. 그러면 여기 이마 쪽 맞았을 때 좀 더 지켜줄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뇌진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뇌진탕에 대해서 민감한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뇌진탕에 대해 진짜 민감해요. 특히 선수들한테 뇌진탕 징조가 그러니까 뇌진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 그냥 바로 경기 스탑하고 저기 메디컬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뇌진탕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프로레슬링도 있고 그 미식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 그런 스포츠 같은 예, 경우에는 맞아요. 예, 그런 뭐 맥락에서 이제 애들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뭐 영국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헤딩을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 그거 예전에 기사 본 것 헤딩하면 같아요. 뇌진탕 생긴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고등학생 야구에서 이 뇌진탕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키타일 헬멧 이야기 했죠. 쓰고 벗기 불편한데 방어력은 확실하게 좋고, 그리고 좀 덥고, 여름에 많이 덥죠. 뭐 채팅도 하나 올라오고 그리고 나 이제 부연 설명하자고 보면은 네. 나는 뭐 지금 헬멧을 쓰고 있는데 그 일반 프레임 마스크에 대해서 보다 좀 시야가 좀 넓더라고요. 프레임 조금 어, 그거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전에는 그 이제 뭐 내가 헬멧을 쓰는 게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쓰고 나서 좀 시야가 좀 넓어서 이게 일습게 그런 건지 다른 건 내가 안 써봤으니까 음, 시야가 또 생각보다 이제 이 마스크면은 좀 이게 벗고 근데 생각보다 이 좀 넓어요 시야가 그래갖고 좀 파워 타고 이제 찾고 벗기가 이제 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벗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기 좀 덥지 이제 이게 쓰고 낮추고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더운 여름에 근데 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 근데 부분은 뭐 KBO의 모 심판님은 헬멧 안 벗으시잖아요. 반장할 때. 아 처음에 내가 우리 협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헬멧 썼잖아요 예.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마스크 무조건 벗어야 된다고 너 그 신발처럼 마스크 안 벗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헬멧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 시야 넓은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눈이 안 좋고 안경을 끼는데 안경이 도수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 헬멧 썼을 때 안경이 살짝 끼고 이러면 오히려 불편해가지고 시야를 못 볼 때도 더 많더라고요. 음, 아무튼 뭐, 뭐 사람 취향이니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지금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프로텍터들에 대한 정답은 없고, 그냥 각자의 경험이죠 본인이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편하고 안전한 그 중간값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 신발 이야기는 이제 뭐 구시마, 루시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안 신발 깔창을 껴놨죠. 스미티.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깔창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상을 방지할 용도? 사실 구시마를 뭐 이거를 끼든 뭐 저거를 끼든 상관없이 맞을 공은 맞고 안 맞을 공은 안 맞고 생각보다 그리고 안 맞아요. 요 여기 맞아서 다친 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구심을 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다쳤던 거는 족저근막 위험이거든요. 네, 족저근막 위험 아니면 이제 아킬레스건 쪽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저는 깔창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신발할 때, 신발할 때. 특히 구시마. 루시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구시마는 깔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죠. 뭐 구시마의 다리 장비 혀와 구시마의 발등 보호대 뭐가 중요하냐. 신발 앞에 코의 방어력, 뭐 신발 창의 중요성 이게 써놨죠. 저는 신발 창이 제일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안 다치려면. 덜 피곤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피로도가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깔창이 정말 중요해요. 루시마는 사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그냥 지정된 색깔 맞춰가지고 뭐 야구 소프트볼 심판화를 살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냥 편한 거 진짜 그냥 편한 신발로 예를 들어서 그 협회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뭐 올블랙으로 하기로 했다 루시마는 그러면 올블랙으로 나온 편한 운동화 신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사실 뭐 루시마가 운동화랑 구조가 똑같은데 뭐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루시마는 흑용, 인조잔디용, 천연잔디용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튀면은 또 이제 가끔 아니 뭐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게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면 흑용 그러니까 흙바닥에는 사실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데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그 밑에 그 뭐냐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그 창이라 해야 되나 이거 박히는 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평평한 거를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했다가 미끄러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구분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신발 창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 뉴발에서 아니, 사실 심판화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돈이 솔직히 그리고 뉴발란스 자체가 브랜드가 좀 죽은 것도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판화 뉴발란스 말고 어디 그냥 그 3KN인가? 걔네 많이 쓰고 롤링스 뭐 있고 막 롤렉스도 심플하가 나오는구나. 다음으로 가죠. 이제 기타 보호구들 요건 이제 팔 보호대, 팔목 보호대, 그러니까 팔뚝 보호대 정확히 팔뚝 보호대. 그다음에 낭심 보호대, 목 보호대 이런 거. 저는 생각했을 때 팔뚝 보호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팔뚝 보호대는 모르겠는데 낭심 보호대랑 목 보호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낭심 보호대 같은 경우는 뭐 그 캐쳐가 블락을 못한 타구가 꽤 많이 나오고 그게 만약에 가운데 플레이트나 뭐 이쪽으로 온 타구가 땅볼이 돼가지고 나한테 맞을 확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컵을 차는 편이고 근데 사실
목보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보대는 일단 저도 끼고는 있는데 얘가 뭘 막아줄 수 있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덜렁덜렁 해가지고 얘한테 튕겨나 저는 어딘가는 맞는 한번 것 같은데. 도움받은 적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이게 파워 타고가 어떻게 튀다 보니까 이게 탁 하고 웃긴 게 음, 그 이제 헬멧이랑 그 사이에 딱 박혀갖고 이제 여기 가슴에 이제 체스트 프로텍터 있고 그 사이에 공이 딱 껴갖고 이제 다들 놀라고 심판이 괜찮으세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약간 이제 이제 충격은 오니까 근데 그거보다 씨 이게 왜 끼지? 뭐지 이제 아이 그 판정 안 해요 그거? 그 판정해야지. 그 아 꼈는 파울 장비에 꼈는데. 아이 파울 타운데 그걸 어떻게 아 파울 나와. 파울 타고 그러니까. 파울 타고는 상관이 아, 없지. 이게 포수나 그런 데 끼면은 그건지 그게 이거는 심판은 돌멩이에요. 이제 뭐 그, 알겠습니다. 왜 안상준 심판님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얘 맞나?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팔뚝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맞아요. 요쪽 그렇지 않아요? 여기 2두나 3두 있는데 여기를 더 많이 맞으면 많이 맞았지 팔뚝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판을 하면서 저는 왼손에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끼는 손에 그 손등보호대도 끼거든요, 사실. 손등보호대도 끼는데 여기에 공이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끼고 있어요. 이제는 좀 편해가지고 대신에 그걸 하죠. 이제 왼손을 앞으로 뺄 수 있죠. 앞으로 빼죠. 이제 뒤에 안 네. 하고 뒤에 안 하고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두고는 있는데 뭐 아무튼 네 그래요. 팔뚝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맞고 사실 그 심판 그 보호대가 그러니까 심판 상체 프로텍터가 이렇게 방어를 하지만 그래도 안에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시즌에 가장 세게 맞은 데가 이쪽이었어요. 여기 좀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아 예. 한쪽 쪽 이쪽 그러니까 딱 그 파울 타구가 딱 이렇게 붙여서 이제 있잖아요. 붙여 있는데 그냥 여기를 딱 맞아버린 거야.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고 네. 거의 어떻게 한 2주 게임을 멍들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또 아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할 거면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네. 챕터로 가죠. 체력 관리와 부상 반응지. 이제 저는 제 미국에서 참 야구 심판을 오래 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뭐 30년, 40년, 어떤 분은 뭐 50년 넘는 경력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분들 중에 프로 심판은 없잖아요. 다 아마추어 심판, 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심판 보고 이제 성인 아마추어 리그 주말 심판 보고 이러신 분들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 일이라는 거에 대한 태도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배울 점이 많다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체력 관리인데 비시즌에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막 70 넘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막 뭘 하냐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뛰지는 못하지만 이제 꾸준히 뭐 산책을 해서 걷는다, 뭐 런지 같은 거, 스쿼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다리 근을 키운다. 근데 대단하신 게 이분들 중에 막 이제 60, 70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무릎 연골 교체 수술을 받고도 심판을 하세요. 어, 예, 그냥 그러니까 니 리플레이스먼트 설저리를 받은 다음에도 야구 심판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걸 받고 이제 계속 또 재활하고 운동해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못 뛰시는 거죠? 예, 그냥 그렇죠. 이제 뛰는 거는 이제 어렵지만 근데도 이제 계속 심판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 구장에 있는 게 좋으니까 심판을 하는 거 좋고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신에 그런 분들은 동선이 이제 제약이 생기니까 제 지난 회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뭐 무릎 수술해서 내가 뛰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이렇게 커버를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어디까지 한다 뭐 내가 루심에 있을 때 내가 뭐 삼루 커버를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가 삼루 커버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삼루 커버를 할 텐데 앞으로 나가진 못할 거야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하세요. 뭐 보면 뭐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하는데도 심판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많이 지금 봤습니다. 그렇고 그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 그 광역 세인트루이스 협회에서도 시즌 전에 보통 이제 그 시즌 끝나고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그때마다도 이제 니들 이제 다들 회원님들 뭐 시즌 준비하세요, 운동하세요, 좀 뛰세요, 좀 이제 산책도 하고 뭐 스쿼트도 좀 하고 그러세요,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여기 이제 거기는 네, 리그 아니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시즌이? 지난번에도 어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는 첫 게임이 3월 셋째 주에 시작을 해요. 이제 공식 경기가 3월 셋째 주에 시작을 해서 5월 중순에 끝나고요. 5월 둘째 주에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이 6월 초까지 하는데 그 2월 말부터 지금 일정표 볼게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연습 경기 기간이 있어요. 연습 경기 허용 기간. 음, 예, 여기는 이제 이 동네 고등학교는 그 연습 경기가 허용이 되는 시즌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또 규제 어, 받더라고. 있었는데 어딘가. 네, 2월 말부터 맞네.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 세인트루이스는 봄에만 고등학교 봄에만 하니까 봄 야구가 끝나면 이제 야구하는 학생들은 뭐 클럽 야구 아니면 트래블 볼이라 해가지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야구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가을까지 하기도 하고 네 하고 뭐 그러죠. 그다음에 소프트볼은 8월 초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얘네가 이제 학생들이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할 때 그 프리시즌을 시작을 해가지고 8월 말부터 본 시즌 시작해서 이제 10월 초에 정규 시즌이 끝나고 10월 말까지 포스트 시즌을 하고 이제 11월부터는 야구 소프트볼 아예 안 해요. 이거 약간 내년 미국의 전통이야. 미국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10월 30일, 11월 안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더블헤더 이제 하고 개 쇼를 할 수 있지 진짜. 그쵸. 안 넘기려고.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이 딱 되면 야구랑 음, 소프트볼은 아예 안 해.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11월부터 해갖고 이제 다음에 3월까지는 비식이고 그 네, 이후에는 비시즌이죠. 아니면 뭐 플로리다나 뭐 애리조나 이런 데 가서 야구해라 이거지. 거기는 거기는 뭐 사이사철 야구한다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초 체력 이거를 이제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이제 특히 야구 이제 구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무릎이라든가 이런 걸 굽히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무릎 굽히고 이렇게 딱 굽힌 자세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꼭 계속 안 해주면 몸이 굳고 불편하고 어딘가 이제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즌 중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경기하는 편이 그러니까 매일 경기를 이제 하는 편인데 어우. 몸풀기, 러닝, 스트레칭 이거는 항상 하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 이제 경기 시간 1시간 전, 한 30분 전까지는 무조건 가서 장비 찰 거 다 차고 스트레칭 하고 들어가고 경기하면서 이제 경기 전에 이제 러닝도 해가지고 몸을 좀 달구고 데핀 다음에 들어가고 그 경기 중간에도 이제 구심할 때는 스트레칭 좀 러닝 같은 거 못하지만 구심할 때는 스트레칭 계속 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닝 중간에 그다음에 루심에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러닝도 해가지고
좀 다리 안 굽게. 이게 가끔 그런 이닝이 있잖아요. 뭐 진짜 1, 2, 3로 딱 끝나가지고 선상 1루 깔끔하게 선상 딱, 응. 1루 선상에서 그냥 1, 2, 3 딱 끝나가지고 하면 그런 이닝에는 좀 살짝 뛰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가끔은 그냥 그 1루 해서 팔굽혀 펴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선수들이 오 이러면서 와 신발님 팔굽혀 펴기 잘한다 이러고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다음에 이제 하루 여러 경기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것저것 먹고 물도 먹고 쉬고 근데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여름 됐으니까 물 많이 먹으라고 막 땀을 워낙 많이 흘리니까 밖에 있다 보면 이제 물 많이 먹어라 이것저것 초코바 같은 거 먹고 뭐 바나나 먹고 그다음에 이닝 중간중간에 이제 최대한 여름에는 이제 그늘 들어가서 쉬는 게 중요하죠 또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배울 때 그러잖아요. 심판이 막 경기장에 있을 때 뭐 앉으면 안 된다. 뭐 의자에 앉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의자는 앉지 않더라도 그늘에 가서 피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경기 할 때는 이거 약간 객기 부린다고 밖에서 쨍쨍한데 막 서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도 이제 건강하게 일종의 취미 생활 겸 돈을 버는 겸 약간 자아 실현 겸 해서 심판을 보는 거지 무슨 우리가 무슨 저기 영국 근위대 병정도 아니고 햇볕 쨍쨍한 데서 굳이 서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진짜 나도 최근에 한 3주 부상한 이제 3주 됐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 이게 내가 이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딱 와 진짜 갑자기 이게 고통이 확 밀려온다는 느낌이 그때 에, 이제 확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쵸. 내가 어떻게 주심을 받는지도 그거 하고 어떻게 그때 막바지쯤에 이제 해갖고 별다른 일 없었는데 아까 루신 볼 때 이게 진짜 겨우 가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 객기 부리고긴 한데 근데 그거 끝나고 나도 나중에 한 게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한 일주 반 진짜 고생했네. 이제 걸어 다니는 데는 좀 지장이 없는데 계단 오르는 때 특히 산을 음, 집이 산이다 보니까 산 올라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진짜 아유 고생 많으셨네. 이게 몸 관리 진짜 잘해야 되는 거 네, 몸 관리 특히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름인 것도 그러고 평상시에 우리가 공 맞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다음 이야기 해보죠. 뭐 부상 예. 방지, 뭐 스트레칭. 스트레칭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틴이 목, 허리, 어깨, 무릎, 발목, 손목, 햄스트링, 종아리 이거를 이제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부심이든 루심이든. 이제 중요한 스트레칭들은 다 하고 특히 이제 심판은 상황이 발생할 때 급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근육이 많이 놀라는데 그걸 이제 스트레칭을 미리미리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네, 매우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또 오래 지금 안상수 심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또 몸이 굳어버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스트레칭 해가지고 몸을 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보호장구 이게 뭐 덥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뭐 껴야죠. 안 끼고 할 수는 없죠. 뭐 안 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보호장구를 껴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근데 안 끼고 맞으면 결국 자기 손해인 거고 이게 보호장구 차는 것도 중요한 게 나는 그동안 내 몸에 이제 딱 맞게 하는 이제 헐렁거리는 게 싫어갖고 이제 딱 맞춰서 했단 말이야. 예. 결국 이, 이 렉가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막 진짜 탁 타이트하게 하고 하니까 어우 이제 기록원 형님이 보고 넌 피가 통하 그때 보고 나서 너무
내 몸에 맞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그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부상을 한번 당해보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지 뭐. 계속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사병, 특히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열사병 정말 다들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이번 주에 기온이 막 36도, 38도, 뭐 다음 주엔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좀 평소에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더워요 지금. 근데 이제 이미 몇 분 그 열사병으로 심판 보다가 쓰러지셨더라고. 이게 우리 협회에서도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심판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그러고 결국 병원에도 가고 그러셨는데 저 네, 그래서 네. 물 많이 먹고 중간중간에 진짜 그늘에서 쉬어야 돼요. 햇볕 피하고 더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음. 저도 지금 이번 오는 일요일 날 이 뉴젠디 구장에서 9시, 11시 더블헤더인데 벌써부터 약간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부상 방지인데 이제 부상을 피하기 위한 동선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심판이 불가피하게 다치는 상황도 있지만 그거를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심판 뒤통수 맞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는 건데 안 피하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다가 맞은 건데 약간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유념하고 방지를 해야 덜 다칠 수 있는 이제 더 안전한 심판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공통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공을 항상 내 가슴 앞으로 이거는 심판학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공 내 앞으로 보내라고 뒤로 보내는 게 아,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을 잃어버리면 결국 내가 다치는 거예요. 공 어딨지 공 어딨지 하다 보면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항상 내 가슴 앞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공을 볼 수 있게 어디로 가는지 그게 판정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안 다치고 내가 안 다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심과 루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구심 같은 경우는 타자가 던지는 배트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타자가 배트를 던지는 거는 진짜 가지각색으로 던지잖아요. 뭐 네. 무타자라고 했을 때도 뒤로 던지는 애도 있고 앞으로 던지는 애도 있고 뭐 옆으로 던지는 애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땅볼이 나왔을 때 적어도 얘가 배트를 어디로 던지는지 체크를 하고 튀어나가는 게 이제 배트에 의한 부상을 안 당하는 걸 거고 그다음에 포수랑 부딪히지 않는 동안 또 포수랑 부딪힐 수 있죠. 튀어나가다 보면 아니면 뭐 다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포수는 공만 보고 뛸 거고 나는 공도 보고 포수도 같이 봐야 내가 안 부딪히고 안 다칠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제 공 판정을 하는데 이 포수가 움직이는 게 특이해가지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꾸 겹쳐. 뭐 얘가 포수가 공을 던지는데 겹친다든지 일어나는데 겹친다든지 아니면 포수가 앉아 있는 자세가 내 발을 걸고 넘어지는 자세라든가 뭐 등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 내가 좀 더 떨어져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포수한테 야 너 발이 좀 나한테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동선 조절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땅에 떨어지는 공, 포수가 못 잡는 공을 이제 피하거나 이제 프로텍터로 방어하기.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공이 와서 맞는 게 그러니까 심판이 구심의 부상의 거의 90%는 사실 공이잖아요. 공이 날라와서 맞든 날라와서 그러니까 타자가 친 공에 맞든 투수가 던진 공에 맞든 좀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막을 수 있으면 단단한 대로 막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루심은 이제 루심의 부상에서 이제 주자 야수와 겹치지 않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자 야수와 겹치지 않기. 그러니까 루심도 아무 생각 없이 공 따라만 가다 보면 이제 야수랑 주자랑 부딪히고 서로 다치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이제 판정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수비수랑 야수랑 박았다고 하면 이제 수비팀에서 심판이 수비를 방해했어 이러면서 사고가 날 거고 주자랑 부딪히면 심판이 주자를 방해했어 이래가지고 이거 주루 방해라고 베이스 달라고 막 이럴 거고 온갖 사고가 날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다치고 이게 내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안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안 다치려고 하면 이제 주자랑 야수를 항상 보면서 보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야구에서는 좀 덜 겹칠 수도 있는데 소프트볼에서는 심판과 야수 겹치는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 교육 받으면서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소프트볼은 이제 심판이 야수보다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심판이 야수가 뒤에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심판이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그러면 불가피하게 두 명이랑 다 겹쳐야 돼. 주자랑도 겹치고 동선이 주자랑도 겹칠 수 있고 야수랑도 겹칠 수 있는데 야수는 뒤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는 뒤를 보지만 야수는 뒤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을 따라가던 야수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판 쪽으로 가요. 그럼 그걸 이제 피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죄송합니다. 심판도 공만 보고 야수도 공만 보고 이러면 빵 박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난리 나지.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동선으로 주자를 추격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주자를 내가 놓쳤다. 주자보다 느리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더 빠르게 달리고 쟤를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딘가 이제 종아리나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올라와. 가고 네. 그러면 이제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동선으로 이동을 짝짝짝짝 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덜 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야에서 타구 피하기. 이거는 내야에서 이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빠른 타구가 왔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콜 보고 공 보고 얘가 이게 뭐 어떤 상황으로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나한테 온다 그러면 그냥 먼저 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피하고 다른 심판한테 맡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안 다치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공이 날아온다 해서 이 공을 내가 타고 판단을 해야 돼라고 굳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피해야 돼 이러고 피한 다음에 뭐 땅볼로 잡았으면 그 다음 플레이를 보면 되고 라인 드라이브로 잡았으면 뭐 구심이 봐주겠지. 구심이 라인 드라이브 봐주겠지. 콜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그 지금 협회가 아니라 사설 리그 있을 텐데 이제 이제 무사 2루 상황이었나 이제 도루하고 있는데 이제 유격수랑 2루수랑 싸우다가 이제 그 투수가 포수가 이제 투수한테 송구를 하다가 내가 맞은 적이 한 번 있어갖고 이건 진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긴 있으니까 하시라고. 근데 또 타고 피하는 게 참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한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 그 위치를 조금씩 제가 조정을 하거든요. 루심에 있을 때 이제 주자 상황, 그다음에 타자 좀 스윙하는 거 보고, 타자 스윙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좌타자인지 우타자인지 그거에 따라서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야? B스팟이 그건 B스팟이라고 주마냐? 적인 내용이야.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그런 관련 내용. 그러니까 B스팟이라고 해도
같은 B 스팟이 아니라 뭐 투수 쪽에 붙은 B 스팟 아니면 좀 2루 쪽에서 붙은 B 스팟, 1루 쪽에 붙은 B 스팟 이걸 약간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 경기에 따라서 내가 가 있는 공으로 막 공이 계속 오는 거야. 막 라인 드라이브도 오고 빠른 땅볼도 오고 막 도망 다니고 피하고 막 그러다가 막 한 번은 넘어졌어요. 결국 공을 피하다가 그랬더니 막 팬들이 그냥 관중들이 깔깔깔깔깔 그러는 거야. 엄청 좋아하더라고. 심판 넘어졌다고. 근데 넘어지면서까지 피해야 되면 피해야 돼요. 공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피할 공 무조건 피해야 돼요. 괜히 맞아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건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그- 주자를 보내면 되는데 안 맞고 안 다쳐야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상 치료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부상 불가피한 것 같아요. 뭐 운동 이것도 일종의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 불가피한데 이제 뭐 대표적인 부상들이 있죠. 타구에 맞는다. 이거는 뭐 답이 없고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 뭐 멍들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햄스트링의 염자,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등 있고 뇌진탕. 뇌진탕은 만약 뇌진탕을 겪었다 이러면 바로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체크업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유증 체크하고 이거 뭐 교통사고랑 똑같은 거니까 뇌진탕은.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심판을 위한 보험. 예, 결국에는 이거를 스포츠 보험으로 해야 될지 나도 지금 스포츠 보험을 이거 이제 햄스트링 올라오나 뭐 햄스트링이 아니면 정확히 이제 종아리가 올라오고 나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 참 그래요. 좀 스포츠 보험이 심판을 커버해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나도 그 이제 나 아시는 보험분한테 이제 내가 여쭤봤어요. 이제 이런 있었고 이제 뭐 스포츠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일단 알아보겠다고 해서 지금 한 2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지난번 다치고 나서 그 이게 직후에 한번 좀, 여쭤봤는데. 좀 제도적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이런 거를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은 그 고등학교 야구 심판 그걸 하면 그 이제 각 주별 협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속한 단체가 아니라 주 체육협회 차원에서 보험이 나와요. 어, 심판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피해에 대해서 그,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 교통사고도 커버가 돼요. 심지어 심판을 하러 가는 길에 경기장 내에서 다친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그 아마 이제 큰 대표 협회, 뭐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러진 않고서는 없겠죠. 뭐 사실 지역 협회 차원에서 보험 해줄까 잘 모르겠어요. 지역 협회 차원에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상현 심판님 뭐 저기 거기 어떠세요? 거기 지역 협회 차원에서 심판용 보험 있나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심판님. 아니면 그냥 타자 치셔도 됩니다. 예. 네, 타주셔도 돼요. 저희 뭐 된다. 지역협회 나오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심판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좀 이걸 그 단체 차원에서 이거는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예, 대책을 개인적으로는 예, 그건 개인적으로인 거고. 네, 그러긴 한데 내가 예, 이번에 다쳐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원래는 내가 야구를 이제 사회야구를 했어도 스포츠 보험 이제 팀별로 드는 것만 했지 내 개인적으로는 따로 안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치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고 있긴 한데 이게 네,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알아봐야죠.
네.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가죠.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미국 심판계에서 정말 핫한 이슈예요. 심판의 정신적 건강.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심판이 지금 되게 부족하거든요. 이게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농구, 축구, 미식축구, 뭐 배구, 뭐 레슬링, 뭐 다 심판 부족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NFHS, 그러니까 미국 전미 이제 고등학교 스포츠 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8, 2019년 시즌 이후, 그러니까 딱 이제 코로나 딱 직전 시즌 있죠. 그 이후 현재 이제 5만 명이 심판 활동을 그만뒀어요. 와, 미국 전체에서 모든 종목에서 5만 명. 엄청 많이 그만뒀네. 엄청 많이 그만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심판이 한 뭐 50만 명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뭐 10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이 심판을 그만하냐? 이제 NFHS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올해 막 왜 그만뒀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문조사하고 막 했더니 결과가 나온 게 가장 첫 번째는 물론 나이죠, 나이로 인한 이제 은퇴, 심판 활동을 이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심판이 죽었거나 아니면 좀 후유증이 세거나 아니면 코비드 감염이 무서워서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주목받는 요인, 이제 NFH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선수, 코치, 학부모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판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판들이 그만두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이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부정적인 심판의 이미지. 약간 이제 심판을 사실 그렇잖아요. 심판은 그렇잖아요. 잘 본 거는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심판 잘 본 건 아무도 기억 못 하고 못 본 거만 기억을 하고 그거를 이제 놀리는 용도, 아, 저 심판 못 본다. 그런 다음에 뭐 비난을 하기 위한 용도, 아, 저 심판 저 뭐야 저거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이용해서 뭐 이용하죠. 뭐 트위터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로 그 보면 그 페이스북 야구 친구에도 보면 그 심판 콜이 왜 이래 약간 이런 반응을 불러 일으키려고 올리는 포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바이럴해지고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의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져요, 미디어에서. 근데 결국엔 이게 심판들한테 돌아오죠,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통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NFHS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때 그런 충돌이 발생을 하냐? 그거 보면 이제 선수 코치와의 충돌의 경우에서 보면 이제 심판은 맞는 판정을 했는데 선수 코치가 잘못된 근거로 항의를 하는 거야. 저는 이거를 제가 그 전국야구협회 첫 해 들어왔을 때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 포수 앞 땅볼이 나왔고 포수가 1루로 던졌는데 라인 안쪽으로 뛰던 주자를 때렸어요. 공이. 맞았구나. 수비방해잖아요. 근데 이제 코치가 나와가지고는 뭐 자기 야구 30년 하는 동안 이런 규칙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미국도 똑같네요. 한국처럼. 아니야.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심판 한국에 볼 때. 예. 한국에 있을 때 완전 그 뭐 자기 뭐 야구 30년 했는데 이런 규칙 처음 본다고. 실제로 이게 제가 그 안심판님을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 걸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9년에 KBO가 무조건 안으로 뛰면 죽인다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 2019년 심지어는 야구를 가리킨다는 학병들조차도 예, 그렇게 때리는 학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들을 가져왔죠. 영상들을 가져왔는데 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이걸 안 잠깐만요.
이 올 시즌 초에 되게 유명했죠. 덕수고 충안고심. 이게 아. 저 동기 심판 형님이 삼루심으로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얘기 듣고 아우 놀랬다고. 이거죠, 이거. 예. 아이고. 아닌가? 이거 짧은 거 있는데. 잠깐만, 이거 제가 뉴스가 있던데 이거 뉴스 쪽에서 볼 수 있나? 뉴스 영상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위로 올려. 아니 제가 이거 링크 있어. 이 영상이죠? 이거 나다웃이었구나 이거. 네. 그냥 안으로 그냥 저 안으로 저렇게 뛰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왜 수비방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NCAA구나. 지금 보시면 구심이 타자 주자의 수비 방해를 선언을 하러 아웃콜을 하러 나왔어요. 왜 수비 방해인가? 안으로 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수의 수비는 볼루와 1루 사이고 사실 얘가 이 타자 주자가 여기 안으로 뛰고 이 수비가 방해를 받았다 싶으면 이건 방해잖아요, 무조건.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공격팀의 공격팀이 이제 메릴랜드거든요. 메릴랜드 학교 학생들, 학교 언론 이런 데서 심판을 엄청 깠어요. 오심이라고. 저게 왜? 이러면서. 그리고 그 반응을 각종 스포츠 언론사들이 이게 왜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써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온갖 비난을 받았어요, 심판진이, 주심이. 근데 이제 구심이 어느 정도 됐냐면 이 이후에 구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명까지 해요. 이게 왜?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정당하거든요. 정당한 아웃콜이고 심판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왜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언론이라고 야구 룰을 다 아는 것은 네, 아니니까요. 다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실제로 잘 콜을 했는데 선수 코치가 규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팬대로 야 우리 팀 코치가 이렇다는데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안 띄웠났네. 이게 또 엄청 유명한 사건이 된 건데 이건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 아니 딱 지난주 일이었거든요. 이게 지난주 일이었는데 여기 있다. 아야야야 이거 말고 들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상. 이 타자가 지금 낮은 공 스트라이크 잡았다고 F밤을 날렸어요. 심판한테 바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퇴장을 명령을 했거든요. 난리가 나요. 이적션 콜을 날리는군요. 아,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중계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심판이 항의한다고, 그러니까 볼 스트라이크에 항의한다고 모든 선수를 다 퇴장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국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중계진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계진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중계 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퇴장 시켰다고 막 관중들이 이제 쓰레기 던지고 막 난리 난 거야. 근데 이게 여기 그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타자가 That's fucking horrible, That's fucking horrible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판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 그 NCAA도 있지만 NCAA 규칙에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의는 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러니까 볼 스트라이크 보면서 아 이게 볼이에요. 아 이게 볼이야. 뭐 약간 좀 언성을 높이면서 뭐 항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은 하면 안 된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프로페니티라고 하는데, 프로페니티를 하면 안 돼요. fucking horrible에서 fucking은 어쨌든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있어요. 그 금지 단어 목록들이 있어요. 뭐 shit, ass, fuck, 뭐 등등등등 있어요. 뭐 bitch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안 된다는 단어들 집이 있어요. 실제로 목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한테 불만족을 느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격을 했잖아요, 심판한테. 이게 볼이라고? 예, 사실 우리 그래서 선수는 씨발 이게 볼이라고? 장난하냐? 맞아요. 예. 이거지, 진짜.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이제 강퇴를 이제 퇴장을 시키는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아까 이제 중계진이 아 이게 뭐 퇴장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국 방송이 튀고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심판진이 완전 공격을 당했어요,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얘는 이제 바로 이제 주심이 이것도 이제 다음날 입장문 발표를 한 거죠. 아니 욕을 들었고 난 규칙대로 했다. 그러고 이제 이런 트위터들, 이제 심판들을 이제 변호하는 트위터들이 이제 나온 거죠. 얘 이야기한 게 욕을 했다. 이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유야무야 이제 잘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심판이 결국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당연히. 이걸 비난을 들어야 되니까. 비난 듣는 거 자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심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근데 특히 저 경기엔 좀 더 심했던 게 뭐냐면 관중들이 쓰레기를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테네시 대학교가 되게 매너가 더럽기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신적 건강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이건 내가 오심을 하거나 잘못된 재정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주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하나.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 거 같은데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옛날 좋아요. 지금 저타골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어요, 심판이. 근데 이러시면 하긴 했구나. 이게
이루수가 전혀 잡을 수 없는 공인데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 이게. 예, 이제 바로 또 영상 나오죠. 예, 외야에 나온 인필드 플라이 하면 항상 나오는 영상이 있잖아요. 카리널스랑 브레이브스 경기. 예. 유명한- 3루 붙어. 아니지. 3루 라인 붙어서 오지. 그거는 아우. 뭐야. 이거죠. 이게 인필드 플라이야. 진짜 왔더 할 상황이 왔더. 아, 이거 동네에서 카리널스 팬이랑 브레이브스 팬이랑 이야기하면 아직도 이야기해요. 이거 인필드 플라이냐고. 아니, 아무튼 지금 뭐 그건 그렇게 됐어요. 자, 보면 구심이 인필드 플라이를 받아줘요. 결국에 이루심이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한 거를 구심이 그냥 오케이 하고 인정을 해줘요. 이게 뭐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공격팀에서 난리가 나죠. 이게 왜 인필드 플라이냐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심판이 엄청 그 항의를 받아요.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나와요. 보였어요? 밀치였네요. 그냥 몸으로 그냥. 이제 그 감독이 이제 분을 못 사기고 결국에 심판을 밀쳤죠. 사실 밀치면 바로 퇴장이잖아요. 이 감독이 네. 바로 퇴장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 심판이 강등을 당하거든요. 이 경기 끝나고. 강등 사유가 뭐였냐면 인필드 플라이를 잘못 불러서 강등된 게 아니에요. 심판 바로 퇴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밀친 감독을 퇴장 안 시켰다고 강등당했어요. 그거 기억나요. 그건 또 황당한 일. 예. 이 심한 항의를 했고 강등을 안 시킨 게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심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인필드 선언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규칙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완전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자기를 밀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퇴장을 안 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을 더 끌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강등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오심을 하고 나면 내가 오심을 했으니까 저 팀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나? 보상 판정에 대한 생각도 들 거고 좀 약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약간 자책을 하면서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막으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이거는.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관중 학부모 등의 비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심할 거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특히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온갖 막 퍽도 들리고 막 관중석에서 다 들리는데 좀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래 경기가 재밌어지는 상황이구나 이러면서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런 욕을 들을 정도의 상황의 경기구나 지금 집중해야지 이러면서. 저는 미국은 굉장히 매너가 좋을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욕을 한국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선수나 코치가 욕을 하면 퇴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관중이 욕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면 이제
그 구장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너무 심하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상황을 버티고 즐기고 이래야지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뭐죠? 이제 심판과의 문제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심판과는 호흡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심을 하는데 경기 전에 메카닉을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대로 안 따라줘. 아니면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야 이렇게 움직이자 시그널을 다 했는데 안 와.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 생기죠. 괜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약간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막 정신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 이제 심판 간 서로 다른 판정과 규칙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아웃 때렸는데 저 사람 루심이 와가지고 갑자기 세이브를 때려. 내 건데. 그리고 이제 사고 나고 그다음에 막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뭐 나는 나 혼자 인필드 플라이를 불렀어.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심판과의 충돌 생기고 나면 이것도 이제 이거대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그다음 기타 문제들 뭐 위계 질서의 문제, 뭐 배정 받는 거에 대한 문제 등등등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약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에서 위계 질서에 의한 스트레스는 안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단체에서는. 근데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심판장 심판 간부랑 같이 했는데 저 사람 진짜 안 움직이고 내가 다 커버해야 되고 아니면 뭐 심판복을 내가 뭐 입혀줘야 되고 뭐 물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할 수도 있는 미국도 거고.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영상 보여드리는데 루심이 주심의 판정을 번복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요. 이거 아마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런 상황도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죠. 보면 구심이 사실 뭐 오심을 잘 못한 판정을 내린 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볼에 이걸 스트라이크를 줬고 20을 스트라이크를 줬고 지금 요거 이제 타자가 삼진을 당했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포수가 송구를 하고 이거를 막았다 해가지고 풀방해를 줬어요. 그래서 일루 주자 죽였어요. 그거 동시에 죽여버린 거네. 예, 지금. 동시에 죽였어요. 구심이. 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음에 드는 판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갑자기 루심이랑 구심이랑 상의를 해요. 갑자기 막 항의를 해요. 막 상의를 해요, 둘이.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면 지금 루심이 구심보다 짬이 많은 사람인 거야. 너 스트라이크 아니다 이거. 스트라이크 아니면 뭔 상황이었냐? 불방에. 아야야야야야. 지금 풀카운트였어요. 원아웃 풀카운트였거든요. 멜선 보스? 볼넷이에요. 그러면 수비방에 성립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볼넷이고 나가니까 수비방에 성립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지대으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루심이 구심의 판정도 아니에요. 그냥 저지먼트예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엎어버린 거야 지금.
이런 데는 루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상황 뭐 제가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딘가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구심이 좀 연차가 낮고 루심이 이제 구심 뭐 신입이든가 연차가 낮고 루심이 뭐 연차가 높고 좀 베테랑이고 이랬는데 막 상대방 한쪽에서 막 뭐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서 엄청 항의를 하니까 야 네가 잘못했어 이거 바꿔 이래가지고 바꾸는 경우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성과는. 근데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네가 부심인데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네가 한 재정을 왜 바꾸냐 그래. 그렇죠. 뭐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 심판 2명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데 징계 사유가 뭐냐면 야, 심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실수한지 아냐? 왜 얘기를 안 해? 그거 안 해? 왜 징계를 받냐면 NCAA 규정에 보면 구심은 자기가 내린 그 저지먼트에 대해서 번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번복을 하면 안 되는데 번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우리나라 규칙책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번복할 수 없다는 거.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파울을 인식을 못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쵸.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판 그만두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겪어봤지만 이게 사실 물리적인 부상 때문에 심판을 그만둔다기보다는 야구가 좋고 심판을 보는 게 좋은데 결국엔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오심을 때려가지고 속상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잘했는데 왜 내가 잘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나를 욕을 하지? 이래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진짜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예,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거고 제가 별의별 사고 친 거 다 아실 거라서 또 따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작년에도 뭐 저랑 이제 같이 들어갔던 선배님 한 분이 이제 태그 플레이를 못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어땠냐면 1423였나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루심이어갖고 이제 2루 쪽 보고 있었고 이제 3루 쪽은 못 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태그 플레이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갖고 그때 막 욕을 하고 별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결국 그 선배님은 그 뒤로 이제 심판을 그만두셨고 참 아니 좋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좀 가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아쉬워요. 이제 그 단 한 번의 미스텍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 그렇게 아무리 이제 야구가 뭐 스포츠맨십이 이제 경쟁을 뭐 이기는 게임이든 뭐든 간에 가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고 그래 사실 프로 심판도 뭐 메이저리그 심판도 KBO 심판도 보면 100%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실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KBO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그 이제 태거 미스터리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그 박모 심판님의 그 2루 병사 포스 아웃인데 포스 아웃 콜 안 하고 세이프 해가지고 말루 홈런을 맞은 넥센의 모 투수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메이저리그 심판들도 유명한 분 있잖아요. 우리 앙헬 페르난데스. 유명하죠. 뭐 그렇게 콜 이상하게 하고 오심을 때려내고 뭐 아니 뭐 조에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에스트도 사실 그 워낙 밈화가 돼서 그렇지 조에스트도 판정 되게 잘못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 막 그런 심판이었잖아. 물론 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사실 심판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근데 네. 이게 물론 그 사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역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뭐 사람끼리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죠. 없고 이게 그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버티느냐, 뭐 이거를 좀 즐거움으로 바꾸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항의, 말도 안 되는 뭐 욕설, 뭐 어필 이런 거를 근절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방향으로 리그 뭐 공식 규칙도 그렇고 뭐 각 리그별로 규칙도 그렇고 이제 너무 과도한 항의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고 있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도 퇴장에 대한 그러니까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좀 갈수록 약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장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고등학교 리그가 아니라 이런 아마추어 이제 아마추어 이제 사설 리그들이죠. 사설 리그 특히 이제 애들을 위한 이제 뭐 15세, 16세, 뭐 17세 이런 학생들을 위한 여름 서머 리그에서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게 그 욕설에 대한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 뭐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한테 하는 욕도 이제는 보내요.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이 진짜 한가운데 느린 스트라이커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뭐 내야 플라이를 쳐가지고 막 분노해서 막 퍽 이러면서 방망이를 내려쳐도 얘는 이제 퇴장이에요. 그냥 구장 안에서의 욕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규칙을 바꾼다든가 좀 욕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그런 약간 이 흥분되는 상황을 억제하려고 한다든가 규칙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심판이라는 게 사실 그라운드에서 내 편이 없잖아요. 내 편 유일하게 있는 게 같은 동료 심판이잖아요. 1심을 하면 없는 거고 사실 아무도 없는 거고 내 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 심판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야 이제 심판을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조금 KBO 심판들은 좀 까야 되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사람으로 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고. 근데 과연 제일 중요한 지금 거는 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심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가지고 뭐 분쟁거리 안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왜 선배님들이
이제 판정 하나하나 집중하라고 했냐면은 그 지금처럼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처럼 그 당시는 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라든지 없고 그랬으니까 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좀 1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잘못 볼 수 있다고 이제 사면은 이제 뭐 딱 비디오 돌려보면 되니까. 아니, 사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의 도입은 심판 정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아 생각을 진짜 해요.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 네, 아, 그게 진짜.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때리는 진짜 뭐 발 하나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반대로 판정하는 거는 심판의 문제인데 사실 뭐 발가락 2개 차이? 뭐 이거는 인간 눈으로 구분한다? 정말 어려운 거고 프로 심판도 발 2개, 진짜 발가락 2개 차이 난 거를 제대로 잡아 그 뭐 아웃콜을 했다 제대로 세이콜을 했다 이러면 와 이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 그거를 반대로 했다고 해서 아니 저거 못하네 이럴 욕 먹을 건 아니거든요. 비디오 판독이 생겨서 그런 거는 참 좋죠. 이게 사실 저도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게 심판하면서 비디오 판독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아 거기는 아직 그게 규칙상 안 돼요. 규칙상 네? 규칙상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왜? 뭐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비디오 판독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뭐 그것도 로컬룰이긴 한데 아예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다고 막아놓는 게 좀 의외이긴 하네요. 네, 아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음, 비디오 장비 이거를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이 콜을 하면 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심판들의 능력이 진짜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중요하네. 이런 거 이제 오심을 때리면 이제 오심을 때리고 이제 특히 막 높은 레벨에서 고등학교 경기에서 높은 레벨에서 오심을 때리면 트위터에 올라가죠. 이게 왜 스트라이크, 이게 왜 세이브야, 이게 왜 아웃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건 좀 있죠. 돌릴 수 있는 거면은 이게 없고 있고가 상당히 그 네. 큰 거 아, 같은데. 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 부시 스타디움에서 네, 아, 반대로 때렸다고. 반대로 때려서 내가 리플레이를 쭉 하면서 보고 있는데 반대로 때렸네. 근데 그거 못 고쳐요. 리플레이를 봐도. 그러니까 부시 스타디움에서 그 다 카메라로 다 보여줬는데도 이게 고등학교 규칙이에요, 그게. 고등학교스럽긴 하죠, 그게. 오히려 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아마 미국은 그럴 거예요. 사실 경기장에 카메라가 온 곳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용 구단의 뭐 학교에서 지급하는 뭐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철조망에 고프로 다 깔고 있고요. 그 포수 저 백넷에 고프로가 한 대여섯 대씩 붙어 있어요. 뭐 요새는 찍으려고. 뭐 우리 구장에도 가끔 이제 잘하는 팀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해놓고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하는 거 찍으려고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들은 고등학교인데 중계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다 찍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은 안 돼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전주시하고 어디였다 제천시요? 전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협회 차원에서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 유튜브에 그 중계하는 데 많더라고요. 중계하고 있습니다. 뭐 소서울리그도 지금 뭐 중계하고 있고. 서서울은 거기 몇 년 전에도 카메라 있어가지고 왜 이제 심판님 저기 우리 그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배 클럽 야구 할 때 비 엄청 쏟아진 날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 경기 리플레이를 보는데 완전 생지가 돼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선수 심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젖은 상태로 야구하는 거 보고 웃기더라고. 이제 집에 가서 리플레이 돌려보는데.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심판을 이제 보는 영상이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좀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잘 봐야 되겠구나. 정말 잘 봐야 되겠구나. 네. 무슨 생각이 됐구나 이제. 아이, 공부는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영상이, 그러니까 영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보거든요. 이제 경기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도 끝까지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끝까지 다 봅니다. 이제 보는데 보면서 이제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자들을 놓쳤던 저는 본다고 봤는데 주자를 놓쳤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이제 피드백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피드백이 되면서도 무서운 게 야 이게 사회냐고 심판도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이럴 거면 이제 진짜 그냥 뭐 사회냐고 심판 뭐 비용 절감한다 해가지고 1심만 하고 나머지 판정 애매한 건 다 비디오한테 맡길 수도 있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없어서. 아무튼 지난 6주였죠. 6주 한 달 전이었구나. 아무튼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정무야구 심판협회가 이렇게 콜로키움을 개최해서 이러저런 심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첫 회는 그러니까 첫 주차에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스트라이크 존 뭐 어떻게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심제 메카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구심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루심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 이야기가 잘 안 되는 포스트 플레이 슬라이드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안 다치고 정신적으로 안 다치고 물리적으로 안 다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